3장입니다. 3장 건축목공 시공 계획 수립인데 3장 이렇게 4단원까지 있고 1단원입니다. 설계도면 검토하기. 설계도면의 파악. 개요를 먼저 보면 시공 전이나 시공 중에 작성하는 공사 계획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하지만 설계 도면과 함께 공사 계획을 작성해 나가면 한결 수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시공 계획을 했을 때에 이런 시공 계획을 했을 때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 제공. 공사 기간 내 완공할 수 있고 시작에서 끝까지 전체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공사비 관리가 가능하고 이에 세 가지 장점이 있네요.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 제공. 공사 기간 내 완공할 수 있고 시작에서 끝까지 전체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공사비 관리가 가능하고 건축목공 시공 설계 과정인데 계획 설계. 지금 1시 반인데 이것도 읽으면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하고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선은 굉장히 텐션이 떨어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여기 보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조감도 등과 같은 건축 설계 도서를 준비한다. 계획 설계 단계에서 다음으로는 반드시 건축법을 기준으로 대지 위치의 건축 가능 여부와 토지 이용 가능 구분, 건축물의 건폐율, 용도 제한, 용적률 제한 등 지역 지구의 법규와 규제를 종합하여 이에 적절한 설계를 실시합니다. 건축인 허가를 위한 기본 설계. 기본 설계는 건축을 시작하기 직전 단계로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행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본 설계는 여기는 계획 설계고 여기는 기본 설계. 계획 설계 다음에 기본 설계. 설계 도면에는 모든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지적 측량, 법규, 시공 현장 상태, 주변 민원 여건, 약간 자세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고 기본 설계 시에 이제 검토해야 될 것들은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그라운드 레벨부터 1m 이상 높이에서부터 건축 면적에 산입된다. 연면적. 연면적은 거주를 위해 실제 사용하는 면적으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고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면적과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층 면적을 의미한다. 다음은 건폐율. 대지 크기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며, 예를 들면 330제곱미터 대지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단독주택을 지었다면 건폐율은 30%가 된다. 용적률. 대지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이 건축물로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330제곱미터 대지의 용적률이 300%인 3층 건물을 지을 경우 각 층 바닥 면적을 330제곱미터씩 해서 99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 건축물 구조. 건축물의 구조는 건축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방식, 즉 골조를 말하며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구분한다. 목구조, 벽돌 구조, 시멘트 블록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경량 철골조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오수처리 시설. 정화조 용량이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30평 이하는 5인용이고 9평 증가할 때마다 1인씩 용량이 가산되며 약 67평을 넘을 때는 10인용을 설치해야 한다. 조경 면적. 22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때 용도 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맞춰 대지 안에 조경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조경 면적이 있어야 되고 22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주차 면적. 건축 연면적 50에서 150제곱미터인 주택은 차량 한 대 주차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건축 연면적 150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은 100제곱미터당 한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주차 면적, 건축 연면적 50에서 150제곱미터인 주택은 차량 한 대 주차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건축 연면적 150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은 100제곱미터당 한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 기타는 이제 난방시설, 진입로 상태, 대지의 경사도, 일조권, 조망권 등을 검토한다. 실시 설계,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설계 행위가 실시 설계이며, 건축 구조 계산서를 기본으로 한 구조 설계 도면과 전기, 배관, 소방, 통신 등의 설비 및 마감 상세도, 실내 인테리어까지 실제 건축에 필요한 전체 설계 도면과 공사 방법 설명서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게 실시 설계.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까지 왔어요. 현장 설계 및 설계 변경. 보면은 이제 계획,
기본, 실시, 현장 설계 및 설계 변경. 나와있네 그림이. 그래서 계획 설계 다음에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현장 설계 한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피드백 받고 기본 설계로 돌아가거나 이제 다시 하는, 실시 설계에서 이제 아니다 싶은데 그러면 기본 설계로 다시 돌아가고. 그림 중요하네요 이 그림. 배치도 준비하기. 설계 도면에서 먼저 배치도가 나오는데, 배치도는 건축되는 지역의 최신 지구 및 토지 이용 자료를 인용하거나 조사 자료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실시 설계 도면보다 축척을 작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치도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 건물의 위치는 대지 경계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할 대지 주변에 인접한 건축물과 대지 주위 구조물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고, 경계선 규정에 의한 대지 후퇴, 소방도로 진입 및 확보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 네 가지 사항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실시 설계 도면 준비하기. 실시 설계 도면 준비. 실시 설계 도면은 일반적으로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각종 상세도, 시방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도면은 전문가의 공식적인 승인하에 행정주무부서가 건축 허가 결정을 위한 많은 정보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방화 설계 도면 준비하기. 일반적인 건축물의 허가는 반드시 소방 및 방화 설계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는 주요 방향은 남향이다. 남쪽으로 계구부가 많을수록 많은 빛과 열 에너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평지보다 약간 지대가 높은 곳에 대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대지 선정에서의 첫 단계는 접근성인데, 주거자의 편의상 차도와 인도와 가까울수록 좋으며,
기본 설비 등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이 좋다. 나머지 고려사항은 구획정리, 법규, 지세, 지형, 배수, 토양의 종류, 기후, 설비 접근성, 편의성 등이 있다. 주거공간 설계하기. 주거공간에서 가장 확보되어야 할 기본은 실내의 동선이고, 동선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피로 확보, 소방 안전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계약서란 중요한 내용 같은데 계약서란 건축주와 공사 관련 시행사, 쌍방의 서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약속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사 완료 및 인계까지 또는 유지 관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될 사항. 도급인과 수급인,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건축물의 공사 기간, 대금의 지불 방법,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이행 책임, 계약 당사자 간의 직인 및 날인, 계약 일자 반드시 포함되는 것들이고 계약서 표지, 건축물 표시, 공사 기간, 도급 대금과 지급 조건, 기계 및 노무비 부담, 부지의 무상 사용, 음, 하자, 그 다 짓고 나서까지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 그치, 이런 것들 다 이제 계약서 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런 건 넘어가고. 뭐야 이거, 배치도 파악, 배치도 파악하고
지도가 있죠. 여기 보면은 A가 어딨니? A가 대지 및 건축물 방향, B가 건축물 배치 여기 있고, C가 출입 위치, 이게 출입 위치, 주출입구, 인접도로, 정화설비, 정화조랑 뭐 오수처리 시설 이런 것들. 평면도 파악. 평면도는 바닥의 실 배치와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각 층별로 별도의 평면도가 존재한다. 평면도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며 활용도가 가장 높은 설계 도면이다. 축척은 일반적으로 1대50, 1대50을 사용한다. 넘어가고, 평면도네. 평면도가 나와 있는데 A 먼저 보면 뭐 방 1번, B가 방 2번, C가 거실, D가 주방 및 식당, E가 화장실, F 현관. 여기 출입구네. E가 이제 입구네, 입구. 2층 평면도. 계단이 여기 있네. 그러면 계단 여기서 올라오면, 계단 여기서 올라오면 복도 있고, 방이 또 있고 또 있고 이러네. 욕실, 화장실 여기 또 있고, 테라스. 음. 1-9의 기초평면도, 줄기초. 음. 인면도 파악하고. 인면도는 각 벽면을 바라본 주택의 모양, 치수, 마감 등을 표시한 도면이다. 인면도는 이렇게 있고, 인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외벽 마감 자재, 방향, 지붕의 물매 및 마감 자재, 창문 및 출입구의 위치, 처마 반자의 길이, 방향에 따른 출입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인면도고, 이렇게 보면은 뭘 사용하는지 다 나오고, 그리고 보면은 평면도랑 축척을 똑같이 한다. 실외 인면도는 평면도와 같은 축척을 사용한다. 50대1 축척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지. 평면도랑 인면도 똑같이. 그 피곤한데? 기타 평면도 파악하고.
기타 평면도 파악. 지하층 평면도. 단면도를 파악한다. 단면도와 단면 상세도는 추가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면이다. 단면도. 단면도는 인면도와 같은 각도에서 본 도면이지만 벽체, 바닥 혹은 전체 주택을 수직으로 절단한 구조를 보여준다. 단면 상세도는 특정한 부분을 큰 축척으로 그린 상세 도면이다. 단면도는 평면도상에서 일점 쇠선으로 끊어놓은 부분을 측면에서 바라보는 형상을 설계한 것이므로 건축물 전체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설계도이다. 단면도. 단면도는 이거고. 수직으로 절단한, 주택을 수직으로 절단한 구조를 보여준다. 단면 상세도는 특정한 부분을 큰 축척으로 그린 상세 도면이다. 일점 쇠선으로 끊어놓은 부분을 측면에서 바라보는 형상을 설계한 것. 그치. 넘어가고,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보면은 나오나? 지붕 관련해서 안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건가? 공식 같은 건가? 공식 같은 거 같은데 한번 보고 가야겠네요. 설계 내역에 대하여 확인한다. 설계도에 나타난 각종 정보들을 보며 주요 구조 부위의 설계 고려 사항과 시공에 반영해야 하는 기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도면, 위의 도면들을 다 파악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도면에서 아스팔트 싱글인지 어떻게 알지? 위에 나오나? 안 나오는데? 아스팔트 싱글인지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이 부분은 조금 천천히 그냥 보면서 넘어갈게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보면은 설계도에 나타난 것들을 보고 뭐 지붕의 주요 설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천장도 확인할 수 있고 지붕의 싱글 주요 설계 내역 각종 모든 주요 설계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공정표 작성하기 공사기간 산출 및 공정표 작성 표준 공사기간 산정 건축공사의 공사기간은 아래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음, 건축공사의 공사기간은 아래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고 옥내외 기계공사 건축공사의 공사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건축공사의 공사기간에 각각 일수를 가산하고 3월 준공인 경우 4월을 준공 시점으로 공기를 산정하고 1, 2월 준공인 경우 전년 12월을 준공 시점으로 공기를 산정하고 잠깐만 이거는 잠깐만 이거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준공 시점에 따른 보정 1, 2월이 준공인 경우 전년 12월을 준공 시점으로 공기 산정 동절기 1개월 제외 단 2월 준공의 경우 공기 단축 비용 1개월을 예산에 추가 반영 3월 준공인 경우 4월을 준공 시점으로 공기 산정 우선 넘어갈게요. 건축목공 시공 공정표 작성 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얘가 나와 있고 보자 수행 내용을 보면 수행 순서 주요 공정을 구분한다. 공사기간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공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순서만 보면 사전 준비 사항을 파악한다. 사전 준비 단계는 설계, 공사비 조달,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고 건물의 배치를 파악하고 건물의 배치 파악 주택의 외부 경계선을 따라 주택을 배치한 후 기초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단계에서는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레이아웃을 하여 벽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톱하기 관련 사항을 파악한다. 다음으로는 기초벽 슬래브 관련 사항을 파악한다. 순서가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관리자는 기초벽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기초를 검사하여야 한다. 기초벽 외부에는 방습 공사를 시행하며 주변을 정리한 후 배수 설비를 시공한다. 텁하기한 흙 또는 외부의 흙으로 기초와 기초벽을 되메운다. 기초와 배수 설비를 검사하는 것은 되메우기 전 시행한다. 약간 이거 순서 문제로 나오면은 모를 것 같은데? 기초 바닥 슬래브는 콘크리트 타설 전 일반적으로 배수용 자갈 깔기, 방수지 설치, 기초 배수 공사, 철근, 배근 등을 시행한다. 아, 이거 순서로 나오면 모르겠다. 슬래브의 타설은 목구조 공사 전에 실시. 뭐 완공 후에 시행할 수도 있고. 아, 이거 애매하네. 목구조 공사가 끝난 후 슬래브 타설 시 콘크리트 양생의 날씨에 영향을 덜 받는 장점이 있지만 작업 공간 및 접근성이 제한되어 콘크리트 타설 시 불편한 단점이 있다. 골조 공사 내용 파악. 골조 공사는 전체 공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 바닥, 벽체, 지붕 골조 등 3종의 요소로 분류된다. 첫 번째로 기초 상단에 방부 처리목인 토대를 설치하고 고정하는 작업부터 시작된다. 장선은 기초벽 사이에 걸쳐 시공하지만 중앙보나 기초벽 사이에 설치한 내력벽에 지지되기도 한다. 장선 상단은 바닥 덮개를 형성하며 그치. 바닥 덮개는 1층 벽체 시공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벽체는 임시 가세로 고정 후 인접한 벽체를 완성하여 나간다. 벽체는 제 위치에서 수직으로 직접 시공한다. 세워진 벽체들은 이중 윗갈도리로 연결 후 벽체의 상단에서 2층 바닥 또는 지붕 골조를 시공한다. 2층 이상 주택의 바닥은 1층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와, 복잡하다.
다음으로는 창호공사 사항 파악. 시스템 창호의 경우 못 및 나사 및 공정이 생략. 기계전기 설비공사 관련 내용 파악. 덕트, 배관, 배선 공사.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기계 설비는 다음과 같다. 보일러와 온수 탱크. 온돌용 배관 및 보일러, 주택 전체의 공기순환 덕트, 난방 설비 및 열 펌프, 욕실과 습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특수 환기장치, 열회수 환기장치 및 상수도 배관, 욕조 및 샤워조, 가스배관, 전화 케이블선, 전기와 난방, 연기탐지, 보안 배선 등. 외장 마감 공사 사항을 파악한다. 내장 마감 공사. 내장 마감 공사 단계는 도장과 가구 및 붙박이장 설치뿐만 아니라 실내를 마감하는 여러 공사를 모두 포함한다. 실내를 마감하는 모든 공사가 내장 마감 공사네. 뭐 포함되는 것들은 여기 천장과 벽체 마감, 석고보드 천장을 포함한 석고보드 마감, 방 및 옷장 실내의 문, 실내 창호의 몰딩, 바닥 마감, 계단과 난간 및 걸레바지, 이런 게 내장 마감 공사. 뭐 공정표 작성, WBS. WBS는 어떠한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고 필요한 결과물 산출을 위해 실행 작업을 중심으로 분할한 계층 구조의 체계로서 대중소 규모 작업 단계로 구성되며 나누어진 각 작업에 대한 우선순위, 상관 관계 등을 구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WBS에서 공정표는 기본적으로 대중 소분류로 분할하여 세부적인 공정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공정표 작성 이외에도 건축물의 사용 승인과 검사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승인과 검사에 의하여 건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 규정에 적합한지 알 수 있다. WBS 책에 예시가 나와 있고 대분류는 기초공사, 중분류는 기초 콘크리트 공사, 소분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대중소로 이렇게 나눠진다. WBS. 그거만 알면 될 것 같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거 공정표도 인원 투입 및 계획하기 1위 대가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물량 산출 기준은 각각 분류된 또 국토해양부야 불편하네.
아이고, 우선은 넘어가고. 또 이거 국토해양부라고 나와있어. 불편하네. 또 국토해양부. 이거 수정해야 돼 진짜. 우선은 패스. 나온다. 여기 1위 대가. 1위 대가에 대한 거 나오네요. 1위 대가는 표준품셈의 기본 단위 수량의 단가를 곱하여 재료비와 인건비 및 공사의 종류에 따라 소모품 또는 사용기계의 손료 등을 산출하고 그것들을 집계해서 그 세목공사의 비용을 예측한 것이다. 자, 이거 보고 이러한 기본 단위의 내용을 전체 공사 물량 산출표로 나타낸 것이 공사 내역서다. 일위 대가랑 공사 내역서가 뭔지 다 나오네요. 넘어가고 뭐 각 재료의 할증, 원가 계산.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들도 뭐가 이렇게 많아. 어, 3-2 필요인원 구성 및 배치. 필요인원 구성은 공사에 필요한 인원의 구성은 표준품셈 및 표준품셈 표준품셈 1위 대가. 이게 이 두 가지가 근거로 공사 내역서가 만들어지고 보면 뭐 일수나 뭐 작업 범위, 투입되는 양을 실거래 가격으로 가격을 적용하여 노무비를 작성한다. 건축공사의 표준품셈 뭔지 나옵니다. 여기서 표준품셈이 나오는 표준품셈이 뭔지가 나오는데 어떤 공사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즉 길이, 면적, 최적, 개소 등을 시공할 때 소요되는 재료의 수량과 노무의 공수를 말하며 단가와는 무관하다. 다시 한번. 건축공사 표준품셈의 정의는 어떤 공사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즉 길이, 면적, 최적, 개소 등을 시공할 때 소요되는 재료의 수량과 노무의 공수를 말하며 단가와는 무관하다. 넘어가고 표준품셈은 건설 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 표준품셈 표준품셈이랑 일위 대가 그리고 재료의 할증률. 자꾸 헷갈려. 할증률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보면 요점만 말하면 나와있네 여기. 발생하는 마모, 파손 등의 이유로 손실이 예상되는 수량을 고려해서 적절한 여유 수량을 가산하는 그게 할증률이고, 보면은 붉은 벽돌은 3%, 시멘트 벽돌은 5%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나와있네. 넘어가고. 잠깐 다시. 붉은 벽돌은 3%, 시멘트 벽돌은 5%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우선 이런 건 넘어가고. 아, 이거 빡세네. 넘어가고. 보면은 천천히 내려봐야겠다. 이거는 나중에 볼 수도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우선 뭐 일시정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것들 알아둬야 될 것 같긴 하네. 마루바탕널은 대패질하지 않고 맞대 미음으로 하고, 마루널은 반턱 혹은 제어 쪽매로 잇는다. 천장틀 품에는 달대바지, 반자틀의 재료 및 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 간막이벽. 간막이벽에 대한 정의가 나오네요. 아니구나. 정의까지는 아니고. 간막이벽은 일반으로 목조 간막이벽을 말하며, 간막이벽은 방열을 위한 단열재가 내포된 간막이벽을 말한다. 벽체 합판. 넘어가고. 수장 합판. 커튼박스. 뭐 콘크리트 바탕면에 뭐 실실로와 방부목, 토대. 와, 빡세네. 자재 장비 투입하기, 자재 장비 투입 계획하기. 아, 또 목재 막 콘크리트 이런 거 역사 이런 거 나오네.
넘어갑니다. 쌍떡잎 식물 뭐 이런 거 넘어가 그냥. 나무 무슨 나무 써는 것도 나오네. 제제목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제제목은 계속 나오는 말이니까 한번 보고만 가면 일정 규격으로 가공하여 적당한 길이로 잘라놓은 목재를 제제목이라고 한다. 뭐 절단 방법에 따라 판재, 규격재, 대단면재로 구별. 원목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일관 제재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원목의 길이 방향으로만 제재되기 때문에 판목판, 추정목판, 함께 소수의 정목판이 모두 생산된다. 정목 제재는 원목을 4등분한 다음에 아 침엽세 제제목 이건 뭐 앞에서도 나온 거니까 뭐 SPF 구조용 수조 구조용 수종 SPF 넘어가고 화렵수는 뭐 가구 장식 이거는 뭐 보면 실내 건축 마감용으로는 걸레바지, 계단재, 바닥 마감재, 몰딩재로 많이 사용. 넘어가고 목재는 이제 건조를 해야 되고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함수율이 빵프로인 거를 전건재라고 하고 구조재 보통 15% 12%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LVL용 단판 저하 원인은 뭐 벌레, 뭐 개미, 뭐 화재 등등 뭐 많겠지. 수분 노출. 활열. 활열은 어휴 있는데 그 활열이 저거 휘는 거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활열. 아, 갈라지거나 쪼개지는 거다. 갈라지거나 쪼개지는 게 활열. 설명을 이상하게 써놨어. 갈라지거나 쪼개지는 거. 틀어지면 틀어지는 거죠, 당연히. 틀어지는 거. 비틀리는 거. 휘거나 비틀리는 현상. 활열은 갈라지거나 쪼개지는 거. 틀어지면 휘거나 비틀어지는 거.
변색은 색깔 변하는 거겠고. 항수 방염제. 음. CCA. 아 뭐야. CCA는 사용 금지. 금지됐다. ACQ. ACQ 방부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CCA는 못 써요. 그냥 못 들은 걸 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들이고. 섬유포화점 이하. 함수율 19% 이하로 건조. 투바이 4, 투바이 6, 투바이 10. 이거를 이제 공칭 치수라고 하는 것 같고, 투바이 4. 음. 공칭 치수. 투바이 4, 투바이 6, 투바이 10 이런 거를 공칭 치수라고 하는 거고, 실제 시공 시 적용하는 호칭 치수. 그 실제 치수가 호칭 치수네. 보면 복잡하게 써놓으셨네. 지금 머리도 안 돌아가가지고. 이게 나와있네. 맞네. 투바이 4 이런 게 공칭 치수네. 실제 치수는 뭐 이제 실제로 쓰는 치수겠죠. OSB 구분하기. 이거는 이제 앞에서 한번 했던 거니까 보고 넘어가시고. SIP 구조용 단열 패널. 이거 정도. APA 그 보드 옆에 공항 목재 표시 용도. 이거 알아야 되나?
APA는 알아야겠다. APA 미국 합판 협회, 미국 보드 협회. 뭐 CDX 합판, CDX 합판도 1장에서 했으니까 공항목적의 시초인 합판. CDX는 C등급 합판이랑 C등급 판때기 단판이랑 D등급 단판을 이 접착제로 붙인 거 나온 게 또 나온 거죠. 1장에서 넘어가면 이것도 1장에서 나와 있어요. 넘어가고 이거 1장에서 똑같이 나와. 복사 붙여넣기 오졌죠? 아 여기 C랑 나오네. CDX. 넘어가면 기초 도면에 따른 필요 재료. 이건 알아둬야 될 것 같아. 아 이게 딴 거구나. 요거에 따른 재료가 이거네. 요거에 따른 재료. 지붕은 뭐 아스팔트 싱글 뭐 나오겠죠. 아스팔트 싱글. 지붕하면 아스팔트 싱글밖에 생각이 안 나네. 끝났다. 공칭 치수가 2x4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호칭 치수는 실제 치수. 그리고 뭐 1위 대가 정도? 1위 대가, 1위 대가, 표준 품셈. 그리고 또 뭐 있냐? 뭐 이런 것들. 건축 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구조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 조경 면적. 그리고 뭐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현장 설계, 그리고 피드백해서 다시 기본 설계로 돌아가는 것까지.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일 또 학교 가야 되니까 잘게요. 고생하셨고, 이 3장은 우선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게 되면은 한 번 더 녹화를 할게요.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